그렇긴 했어요. 신경이 그냥 다 눌러져 가지고 네. 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리에 신경을 누르니까 다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운동을 못 해. 문어다리가 되고 이렇게 문어다리가. 그 제가 왜 계속 프로틴 캠페인 하잖아요. 이게 은연중에 제가 먹는 걸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건데 그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 사진 올리는 걸 보고 매출 내려고 일부러 유도하는 거냐 막 이러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나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만 어쨌건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잖아요. 그거 말고도 단백질 이외에 이제 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사람이 누우면은요 계속 눕고 싶어지죠. 그렇죠. 네, 누우면 계속 눕고 싶어져요. 계속 누우면은 누우는 만큼 피곤해서 누운 거지만 눕는 만큼 근육이 소실되죠. 근육이 소실되면 소실되는 만큼 더 피곤한 거 아세요? 소실되는 만큼 더 피곤해지고 더 피곤하니까 또 눕고 싶어. 그러면 또 눕고 또 피곤해지고 또 눕고 또 제가 병원에서 6개월을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쪼각쪼각 나가지고 6개월 누워 있는데 제가 원래 이 말벅지였어요. 맨날 걸어 다녀야 됐으니까 그 시골에서 산 타고 맨날 걸어 다녔단 말이에일 말벅지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근육을 못 만들어내요. 그때의 그 근육을. 근데 그때는 누워 있는 거, 저 원래 누워 있는 거 좋아해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데 누웠다 일어나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이 안 돼요. 그때 그 근육을 원상복귀가 안 되죠. 그만큼을 회복을 못 시키는 거야. 그 6개월 동안 병원에서 다리 들고 누워 있었던 그거를 회복을 못 시켜요. 물론 독하게만 먹고 운동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만큼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제가 건강 케어를 하면서 건강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좀 아까도 오자마자 이야기했던 게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운동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해요. 이 사람 알아요. 서 있을 때도 일부러 스트레칭하고 일부러 힘을 주고 일부러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막 해요. 그리고 계단도 내려갔다 올라올 때 틈 나면 올라간다. 그러면 지하에서부터 그냥 역까지 올라와요. 심지어는 21층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힘만 주고 힘 빼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힘 주고 올라와요. 전 20층 한 번 올라와요. 힘 주고 20층 올라가다 보면은 꼭대기야. 21층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내려와요. 한 층을.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육을 키워주잖아요. 키워줄수록 에너지가 생겨. 에너지가 생기면 그게 뼈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뼈 안에 칼슘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칼슘이 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할 때 근육에 같이 저장이 돼. 근육에 저장된 칼슘은요, 빼가도 골다공증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칼슘이 필요한 순간순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가령 이렇게 달달한 걸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달달한 걸 먹으면 산성화가 돼요. 고기를 먹어도 산성화가 돼. 이때 칼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그때 얼른 근육에서 쏙 빼오는 거예요. 뼈에서 안 빼오고. 그러면 몸에 무리가 안 가거든. 그래서 근육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그거 말고도 근육을 키워주면 근육이 줄어들 때 나오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분들 봤을 거 아니에요. 소화력이 떨어지지. 그 환자가 처음에 입원했을 때랑 나중에 보면은 못 먹어, 덜 먹어. 오래 누워있다 보면 먹는 양이 줄어들어요. 맞아. 근육이 없어지면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거는 이제 소화기관 에너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건 근육이 없어지는 만큼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소화력이 좋다라는 건 젊은 애들 원래 그 근육도 피크치가 젊을 때거든요. 20대 초반 이때 가장 높아요. 그때의 근육으로 유지를 하면 좋은데 그것이 이제 단백질하고 견부가 그렇죠. 되는 거죠. 노화가 되면서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준다고. 그리고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서 줄어들어. 그거를 어떻게든 간에 뒤로 줄어드는 거를 곡선을 뒤로 밀어줘야 돼. 그게 운동해주고 단백질 먹어주고 운동해주고 단백질 먹어주고 소화력이 유지가 되거든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가 안 돼. 내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 흡수가 안 돼 버리니까 점점 더 기운이 빠지고 빨리 노화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서는 또 근육이 그렇게 충분히 있으면 혈압이나 혈당에도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이유 아시죠? 근육에서 에너지를 계속 쏴주는 거야. 포도당을 계속 쏴주는 거야. 그러니까 혈액 안에 혈당이 올라갈 리가 없죠. 특별히 나쁜 짓만 안 한다면. 혈압도 마찬가지로. 근데
혈압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혈액을 생각하는데 혈관으로 봐야 되거든요. 혈관의 탄성. 근데 혈관의 탄성에 중요한 게 콜라겐이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근육만 늘리는 거 이건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근육을 늘려주면서 콜라겐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자 만들어준다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외부에서 먹는 콜라겐이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합성을 시켜야 돼. 그 비타민 C랑 단백질이잖아요. 운동할 때 활성산소 나오는 거 비타민 C가 맞가지고 비타민 C랑 단백질이 만나야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운동하신 분들은 몸도 좋고 피부도 좋아. 네, 그 박상규 사장님이 조재호 사장님 스폰서님의 피부를 그렇게 부러워해요. 옛날 사진 보니까 지금은 더 젊다 이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해요. 조재호 박사님의 피부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아마 오메가3를 하루에 한 10개는 드실 거야. 단백질은 들었거든 저한테 어떻게 드시는지를. 박경재 사장님이 그 단백질 잘 안 드시잖아요. 단백질 전 부쳐줘요. 많이 드시라고. 아이고. 그게 제가 보기에 그게 최고인 해줘요. 건강하게 만들어 놓는 게 본인도 편한 거고 상대방도 좋은 거야. 그렇게 해줘요. 이게 단백질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단백질만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윤이 그렇게 막 쫙 돌 리가 없거든. 이렇게 저한테 그러더라고 지난주에. 그 사람은 젤리 주면은 그냥 한 봉을 한꺼번에 먹을 사람 같아. 주제어. 저번주에 그러더라고. 주재호 박사님 피부가 아마도 오메가3를 하루에 10개는 드실걸?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충 알거든. 드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오메가3가 아니고 요즘 그저 엔바이 프로틴 그거 젤리 한 봉은 하루에 먹을 거라마. 우리 먹는 거 보고 제가 맨날 부의 상징이라 그러잖아요. 스폰서님은 이만큼 돼, 이만큼. 한 끼 먹으면 배불러. 근데 저 정도면 저 솔직히 한 모금이거든요. 나는 단백질 하다가 제일 놀란 거는 이 심장하고도 이 단백질이 연관된다는 것에 나는 진짜 많이 많이 배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장이 운동하는 근육 중에서는 제일 많이 운동하잖아요. 심장 근육이.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 그러니까 그 근육을 도와주는 것이 단백질이다 하니까 그게 충격을 엄청 받아서 단백질이 정말 이 심장에까지도 관여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심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심장 자체에 근육도 있고 뭐 위도 근육이잖아요. 심장도 근육이 있고 그리고 심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종아리라든가 허벅지 근육이거든요. 제가 이 세 다리라고 이 사람이 자꾸 놀려요. 세 다리라 올리는데 허벅지 근육이 그때 빠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자꾸 허벅지 힘을 주는 거거든. 안 주면 전 근데 무릎이 그거 돌아오기 엄청 힘들어요. 네, 나도 그때 6개월 무릎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지금 근육을 안 키워놓으면요 바로 전 통증이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근육을 키워야 돼. 무릎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제가 게을렀구나 바로 아는 거야 저는.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근데 종아리 근육은요 저 어깨에다가 300kg까지 끌어올려 버려요. 종아리만 가지고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있잖아요. 네. 이 다리 때문에 6개월 동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럼 근육이 망가지는데 엉덩이가 먼저 짝꿍둥이처럼 엉덩이 근육이 많이 없어져요. 엉덩이도 없어지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 굉장히 엉덩이 근육을 많이 키우면은 네. 허벅지 근육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은 들어가거든요. 이게 양쪽 운동을 같이 해야 돼. 허벅지 운동, 엉덩이 운동. 엉덩이 운동을 하다 보면 허리, 뒤쪽, 디스크 쪽, 그쪽 운동까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 자세가 이게 굉장히 좋은데 그거 잘못하면 무릎 망가지는 거고 자세를 그러니까 뭐든지 자세가 중요해요. 운동도 비즈니스도 다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 자세를 어떻게 갖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근육은 진짜로 생명에서 없어서는 안 돼. 심장을 도와주는 것도 근육인 거고 위를 도와주는 것도 근육인 거고 그 근육을 키워주는 건 단백질과 운동인 거고 그리고 물론 이제 심장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심장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거 있어요. 심장이 자율근이잖아. 지가 혼자 뛰잖아요. 지가 혼자 뛰는데 이 자율근을 잡아주는 건 칼슘하고 마그네슘의 밸런스예요. 그리고 이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코엔자임 Q10이에요. 코엔자임 Q10이 세포에서 에너지만 생성해주는 게 아니라 심장의 밸런스까지 같이 잡아줘요. 세포의 에너지를 하잖아요, 코엔자임. 예, 그리고 이제 뭐 혈압,
관여한다거나 이러잖아요. 뭐 별명으로는 젊음의 비타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코엔자임 Q10인데 얘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CoQ10도 잘 챙겨주면 좋긴 하죠. 그래도 모든 거에는 베이스가 있잖아요. 기본.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과 운동. 네. 그게 베이스가 되어지면 아까도 저 사람이 아침에 그 건강 뭔가를 틀어놨더라고요. 관절의 통증을 없애는 게 근육이다. 최고의 관절 진통제라고 표현되어 있나? 근육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우 누가 몰라. 다 하는 걸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요즘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니 여기서 단백질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저거 단백질 먹으라는 양 저 택도 없어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 봐. 하루에 단백질 필요량을 먹으려면 최소한 계란 10개래. 그치? 계란 10개. 두부, 두모, 계란 12개. 언제 먹어? 근데 그걸로 섭취가 안 되니까 파우더 타입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두부 두모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 양요? 택도 없어요. 사장님 몇 킬로예요? 키로수 80kg 넘어가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4번 드셔야 돼요. 최소한. 근데 그것도 다른 식사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밥에도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먹고 추가로 먹어야 되는 게 두부 네모예요. 두부 네모만 먹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충분히 하루 삼시세끼라고 표현하죠. 저 세끼를 주장하지 않는 편인데 세끼를 고르게 그냥 밥에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 고르게 먹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이 그만큼인 거지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그 TV 프로에서 얘기하는 게 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아 저게 저런 이론이구나. 그럼 참고하고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좀 걸을 건 걸러야 돼요. 뭐 새싹보리 뭐 이런 거 막 나올 때 저거 갖고 되겠어? 아니야 저거 갖고 안 돼.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또 크릴 뭐 나올 때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요. 바퀴벌레 같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크릴 나올 때 계속 근데 언젠가 그 내가 유튜브에서 그 바퀴벌레 이야기 소리를 들었어. 그 없어질 만하면 나온다고. 그게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표현을 한 게 저 그래 그게 근데- 맞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래 놓으니까 쏙 들어가 버린 것 같아.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저거는 건강식품이 아니야 그냥 마케팅이야 네. 했는데 두들겨 맞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또 튀어나오는 거지. 우리 건 안 걸렸어. 우리 건 안 걸렸어. 이러면서 또 야 나와. 이거. 근데 건강식품이. 내가 알고 어. TV에서 나오는 정보도요. 저는 보라고 그래요. 그 홈쇼핑 사이라든가 보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표현법이 있어요. 제 표현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법이 약간 좀 세요. 지랄 맞네. 그 처먹었네. 바퀴벌레는 진짜 강도가 셌어. 저 아니니까 그거는 저 사람이라니까. 그건 완전히 대포야 대포. 아마 그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거야 바퀴벌레라는 말에. 근데 홈쇼핑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TV 건강 프로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연구하신 분들이잖아요.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보고 배울 필요가 무조건 있어요. 바퀴벌레한테는 한 방 먹었어 그 사람들. 근데 예. 그 여성분들이 많고 하니까 뭐 서슴없이 내가 저기 했는데 전번에 왜 그 유산균 샀던 사람 있잖아요. 이달에도 유산균하고 네. 저 비타민 C하고 내한테 부탁해서 내가 갖다 줬거든. 네. 비타민 C는 내가 프로모션 한 거 그거에서 그냥 그 팩 하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줬는데 이 조금 내가 물건을 좀 베이스를 좀 더 팔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경피독 이야기를 좀 했어. 경피독 이야기를 좀 하니까 그 영감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마누라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이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나 뭐 그래가지고 했는데 질이 막 저 건조해가지고 염증이 막 생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나한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내가 가서 그 묶고서 네. 후아 그 뷰티 그거 네. 하나 하고 핸드소프 하나 하고 사다가 갖다 주면서 너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이게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마는데 만약 갖고 가서 쓰다가 그냥 써도 되는데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나한테 부담스러우면 그냥 갖고 와. 하면은 반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네. 써봐. 내가 이리 줬거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비타민 C도 저 조금 보통 때보다 더 많이 먹어.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답인가?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 지금 자, 일단 혹시 그거 아세요? 염 하는 거 아세요? 염? 염? 예, 염 돌아가신 예, 다음에. 예, 염. 예. 예, 예.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방부제 뿌리겠지. 아니요, 모든 구멍을 다 막아요. 모든 구멍을 다 막아버려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는요, 세포 자체가 이게 그 서로 이렇게 응집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 힘이 놓아진 거야. 이 힘이 놓아지면은요, 그 세포막이 무너지면서 우리 몸 안에 수분이 한 4리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체액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퍼져버려요. 그러면은 모든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나와. 모든 구멍이랑 구멍으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미 죽은 거야. 이게 첫 번째 시작이, 돌아가시는 거 알 때 첫 번째 시작이 자기도 모르게 소변이라든가 대변을 그냥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 그 놓아지는 시작이. 관략근이 풀어지는구나.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을 살려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럼 살아있다라는 건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잖아요. 근데 이 단단하게 묶여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건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하면 지들끼리 윤활이 안 돼. 세포끼리도. 그래서 전체가 다 윤활유로 다 묶여 있어요. 우리 몸 전체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체액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온갖 구멍들. 눈, 코, 입, 귀, 아래 다. 네. 여기들은 전부 다 점막이에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그 점막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 세균들, 이거를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그럼 방어를 하려니까 점막도 충분히 흘러나오면서 동시에 그게 산성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눈도 마찬가지고 귀에도 왜 귀에 이렇게 딱지가 끼겠습니까? 거기에 먼지가 들어오고 여기에 기름기가 있고 이게 딱지 자꾸 긁어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조하면 안 돼요. 코도 건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입도 건조하면 안 되고 폐도 건조하면 안 돼. 이게 다 외부 기관들이야. 마찬가지로 항문이라든가 성기 쪽도 그래요. 그러면은 건조하는 걸 막아주려면은 체액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궁저출을 했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체액이 나올 수 있는 분비선, 이것들이 적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취약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알칼리 비누를 씻는다거나 보습이 안 된다 그러면은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염증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는 잘 한 거네. 예, 잘한 거 맞으시고 거기에 이제 체액을 일부러 살려주시려면, 그러니까 보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약산성 세안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오메가3라든가 비타민 A, GLA 블렌드. GLA가 이게 점막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되지만 아직 그분이 아메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덜한 상태, 또 사장님에 대한 신뢰가 덜한 상태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과해.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후화 하나를 물어봤을 때 후화 하나는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헤드소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야. 어쨌건 점막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점막이. 그래서 건조한 데서 자면 코가 다 마르고 폐가 힘드니까 호흡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습하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습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달변이 돼야 세일즈가 되는데 이렇게 달변을 해가지고 팔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은 거부합니다. 그러지. 네. 약장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을 모셔오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니까 저한테 왔을 때 건강상담을 오면 제가 건강상담을 다 녹화해서 못 올려요. 올리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가자고 그래도 안 와. 그래서 그냥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냥 살살 어저께는 또 그렇죠. 이슬비에 옷 젖는 거야. 가랑비에 옷 젖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면 그 근처에 커피숍이라도 일단 한번 해서 건강 상담 그 와이프에 대한 상담만 하는 거는. 제가 저한테 이제 찾아올 때 꼭 누군가 새로운 건강 상담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회원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와. 아예 진짜 몰라.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근데 건강 상담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분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봐요. 그냥 이렇게 신기해하고 저한테 맡기려고만 그래요. 근데 맡기려고만 그러면 안 되고, 제가 설명하는 걸 전부 다 설명하면 안 되지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랑비 옷 젖는 것 마냥 톡톡 쳐주면 그러면 본인도 배우게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초대가 되어지면 그분이 사장님이 옷을 적게 해놨기 때문에 쉽게 저를 만나서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게 돼요. 저를 만나러 와도 제가 아무리 설명을 다 해도요. 저거 팔려고 아직 그러고 이렇게 딱 닫고 있으면 안 들리거든. 처음에는 뭐 아메이라 하면은 완전히 다단계 해가지고 딱 막았었는데 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고등어 한번 샀을 때 한 마리 주고 그다음 말고 이제 내 그냥 운동하면서 같이 이제 커피 같이 먹고 저기 우리 티 저기 뭐야 티 이름 뭐지 그 저기 티? 루이보스 루이보스. 루이보스하고 또 저 홍차하고 이런 거 같이 내놓아 먹고 하면서 미네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는 이제 아메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내 건강하고 이거 직결하는 거 쭉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더니 어느 날 유산균 이제 면역 이야기까지 나와서 유산균을 자기가 뭐처럼 하나 했는데 그거 자기 딸이 그냥 한꺼번에 2통을 또 사주는 바람에 내가 그냥 조금 노여워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때는 이제 사주더만은 이번에 또 이제 다 먹었다 하면서 이제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내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내 이름으로만 굳이 사래. 자기 이름 넣지 말고 아직도 그러니까 안티 아메이야. 아메이에 걸려 놓으면 이게 자꾸 파고드는 어떤 뭐가 있다 해가지고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을 아주 거부해. 겁을 해도요.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정말로 질이 아니에요. 양이야. 질이 아니라 양. 아메이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하는 소리 있어요. 아직은 완벽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이런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틀릴까봐 무서운 거고 그리고 한 방에 어떻게 할까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한 방에 됐냐고. 가령 이 친구 같은 경우 몇 년인데 저랑. 몇 년 만에 이제 좀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건데요. 지금까지 계속 거부했단 말이에요. 나는 사업 안 해요. 소비자 할 거예요. 왜 얘기해요? 이랬었다고. 그게 몇 년이지? 10년. 10년이란 말이야. 근데 10년 전에 딱 해서 진출을 했으면은 다이아몬드 됐을 건데. 그렇게 10년을 그냥 쉽게 내가 10년을 거부했다. 다른 사람도 10년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 권리가 있잖아. 10년 거부할 권리가. 그러면은 그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요. 2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쉽게. 아까 처음에 저 사람하고 얘기했던 내 자세, 언어, 마인드, 몸에서 배워나가는 거, 외적인 자세 이런 것들 자세가 빨리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거 딱 당기려면 2번째는 질이 아니야. 양이에요. 얼마나 자주 접촉하냐야. 만약에 이 친구가 나랑 접촉을 못했다. 계속. 그러면은 아마 지금쯤 남이었을걸? 그냥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그런 사람이 있었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접촉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그리고 자주 만날 때 나를 만나고 싶어 해야 되죠. 날 거부하면 안 되잖아. 가가지고 아메이는 사라고 이러면 안 되고. 그 2가지가 돼요.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9년 반이면은 뭐 웬만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하려고만 끝만 안 놓으면. 아메이 다이아몬드 6개월에 하는 거예요. 아니 9년 반 걸린대. 그냥 못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10년 했으니까 딱 됐을 건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2년에서 5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2년에서 5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다이아몬드 깜이 되는 데까지 2년에서 5년인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이아몬드 6개월에 하는 거예요. 아니 파트너들 6명 플래티넘 할 수 있게 도와주면 돼. 플래티넘 6개월이잖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스킬이 딱 이 그레이드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거는 이 다이아몬드 자기가 맘만 먹으면 6개월 2년 반에 하지 이렇게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오르도 올라도 못 오르는 산이 맞아.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간이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짓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2년에서 5년 거예요. 왜냐면은 소비자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그쵸. 내만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소비자한테도 시간이 필요해. 변화하는 시간을 줘야 되거든. 아무나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해가지고 금방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돼 있는 사람. 말하자면 내가 이거 아니면 굶어 죽는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 죽겠다. 막 이런 극단적인 한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 뭐라도 해야 되겠다에 제가 이제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하자라고 해서 제가 자꾸 먼저 하고 함께 하자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힘들어. 사실은 힘들다고. 그거 해봐요. 그걸 하면 된다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네. 위에서 볼 때는 아이 그까짓 거 하는데 따라하는 사람은 엄청 힘든 거예요 거기. 아 요번에도 쓰셨잖아. WS라는 단백질 쓰셨잖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서현 씨? 네. 밴드에 댓글. 오늘 제가 또 올렸잖아 이번 주 거. 들어가서 해. 썼죠 어저께. 네 어저께 쓰셨어요. 네. 그것도 안 쓰려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표현을 해야 돼. 내가 표현을 해야지 내 거가 돼요. 내가 지금 여기서 저 어워드 걸어놓은 게 뭔가 생각하다가 뭐 했었지. 본격적 하면은 뭐 한다더라고. 근데 그것도 몰라 사실은. 어떤 때 뭐가 A 클릭을 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렇게 한 거야. 다 잊어먹었어 지금 이 시스템을. 이게 왜냐면 시스템을 사실은 그래. 나는 내 이제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놓는 게 아니고 일을 해보자는 생각을 사실은 더 꿈틀거리고 있어 내 마음은. 근데 그것이 왜냐면 내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이제 하는데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할 적에 그것이 어떠냐면은 내가 얘기함으로써 내 에너지가 소실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침묵하는 동안에 막강한 파워가 생길 수 있다 생각하고 그게요. 내 저기를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숨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저기를 이 학교 때 내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엄청난 저기를 해서 사실은 내 그 블로그에 쓴 돈토 그것도 A야 A. 몰수부호의 A라고. 1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약간 건방진 그 생각의 발로라고 해도 돼. 자, 근데 이거 혹시 아세요? 비망록이라는 거 아세요? 그렇죠. 네. 네, 비망록. 비망록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토론적인 게 잘 안 돼 있어요. 근데 비망록이라는 게 토론을 하면서 내가 필요한 말, 내가 해야 되는 말, 그것들을 적어 놓는 것들을 얘기해요. 네, 그걸 왜 적어 놓냐면 누군가랑 토론을 할 때 나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야. 나의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 표현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냐, 나의 생각을. 그걸 적어 놓는 게 비망록이었어요. 근데 저것만 놓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다시 끌어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있어요. 아까 저 사람이 얘기했던 뭐 그 말의 힘에서 그 전에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 있어요.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구분을 못하고 말을 하다 보니까 그걸 실수한다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거를 안 하니까 실수를 하니까 뭐라고 가르쳐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떠들어가지고 긁어부스럼지 만들지 말고 그럴 거면 입을 닫아라. 꼬매라 입을 막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는 거냐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몰라. 그러니까 차라리 꼬매라고 가르치는 거야. 그걸 못 가르치니까. 근데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토론이 안 돼서 그래요. 토론이 되면 상대방하고 나하고 주장을 이야기하고 야 그거는 맞고 그거는 내 생각에는 나랑 다르고 이런 것들을 계속 토론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표현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벽을 치고 안 듣는 거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요. 말하지 마. 입 닫어. 이게 나아요. 근데 침묵은 금이다가 그런 거죠. 쓸데없는 말을 맞아. 그런 의미도 있는데 내 그 저기 가치는
침묵하는 이유는 말 없는 가운데 무서운 계략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주절거리면은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주절거리면은 에너지가 소모돼 방출이 돼서 그리고 실수해요. 방출이 돼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나는 내가 갈 길을 우보처럼 간다. 우보다 나는 소구름처럼 그냥 갈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압축 한축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내가 정말로 지금 쓸데없는 거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올 때마다 어. 이 미팅의 주제를 그렇게 잡는 것을 네. 내가 어렴풋이 알아요. 왜 아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딘가 뭔가 해이해져서 좀 미팅에도 참석 안 하고 이상하다. 그것이 좀 걱정스럽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그냥 이것은 그냥 이렇게 형식이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 길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길은 내가 가는 거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니까 상당히 외롭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힘이 들어. 맞아요. 같이 가는 것보다는 힘이 드는데 이제 이 미팅까지도 사실은 내가 캔슬하고 안 와버리려고 그랬어. 미팅. 심지어 위험한 생각까지 했어. 이거 암웨이 탈퇴해버리고 그냥 그냥 안 해버리고 말아야 되겠다. 한 1년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 1년 쉬다가 내가 잘 됐을 때 암웨이 공부는 계속 하다가 잘 됐을 때 시작하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잘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좀 공부를 많이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 아는 게 아니에요. 해봤어. 네, 할 수 있어요. 해봤는데 또 이 암웨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성분들도 전부 다 나와 이렇게. 네네네. 파트너들 성분도 나오는데 진짜 완전히 그냥 그냥 공짜로 그냥 타가지고 그냥 그 진짜 남의 완전히 그냥 그걸 이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보일 때는 내가 참 이거 좀 더럽다 이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어. 어쩔 때 보면은 매너가 이 본사 미팅에서도 그렇고 이런 데서도 그렇고 어쩔 때 볼 때는 그 매너를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정말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나? 또 어쩔 때는 막 화날 때는 이 스폰서가 우리한테 앵벌이 시키나? 막 이런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과도기는 과도기 같아. 과도기 같은데 그래도 혼자 하니까 심심하다. 힘도 없다. 재미도 없다. 이래서 또 이 인천 이 월요일이 되면은 우리 서현석 저 양반이 지금 저 사람 끄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도 실망시키면 안 될 거 아니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갈 때가 있어. 파트너가 그러면은 자기도 나 많아요 아니 많아도 한 사람이 없어져봐 얼마나 심란스러운가. 나 그렇죠. 그럴 때 있어. 그 왜냐면 상실에 대한 거는 굉장히 큰 상실감이 거거든요. 있다고. 네. 저 사람을 좀 믿었는데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면 상실감이 크지. 내가 모르지 빈자리는 그거 공복감이 엄청 커요. 아니 공복감이라네. 나 배 안 고파. 미안해. 그런 생각 배는 생각 다 했어. 그런데 사실 암웨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딪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사회로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불편한 진실들이 너무 많이 돼 있어. 한국 사회에서는 암웨이가 처음에 다단계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진짜 주재호 박사 그 일하는 시절에는 진짜 거의 사기꾼 비슷하게도 막 행동했더만 말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회의감을 느껴요. 근데
좋은 물건을 갖고 요번에 그 서민교 차장 얘기하는 거 말 들어보면은 진짜 아메이의 그 진짜 그 값어치라는 것은 일단 가격으로 형성할 수가 없잖아요. 네. DNA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메이는 가만히 있다니까. 아메이는 딱 원칙만 지키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아메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다못해 지금 한국 아메이에서 탑니다라고 할 수 있는 주제와 박 변호사님도 안티가 없겠습니까? 안티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안티가 왜 생겼냐고. 그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의 파트너분들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분들이 잘 안 해놓으면은요 위에 네 대가리가 누구냐. 그래서 같이 또 욕먹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안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티의 근원을 보면 아메이가 아니야. 사업을 한 자신이야. 그렇지. 본인인 거. 네. 아메이는 사실 정말로 숭고하고 네. 진짜 거룩해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책을 놓고 아메이 자체를 공부하라고 그러지 사람을 보면 안 돼. 그 맞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아메이가 교회하고 똑같다니까. 교회 목사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한 그거를 보고 가거든. 네, 그냥 목사를 보고 성경만 가는 보는 게 거예요. 인간.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저 인간이 설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쩔 때는 기분 나쁠 때도 있어. 근데 그것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 그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또 다 욕을 먹어. 그래. 아메이는 교회하고 어쩔 때는 목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가만히 있고 성경은 가만히 있는데 네. 목사가 개인적인 걸로 좀 다르게 해석을 배를 해서 놓은 거야. 교회를 알리는 배를 거. 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것 마냥 아메이도 가만히 있는데 아메이를 진행한 사업자에 따라서 그렇죠. 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이냐죠. 내가 제대로 된 리더로 갖추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 저처럼 게으른 애들은 좀 늦고 좀 부지런하고 조금 더 반듯한 사람들은 좀 더 빠르고. 근데 이제 그 속도가 네. 남자들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돼. 안 그러면은 아주 전문적인 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돼. 아까 얘기한 대로 치마 두른 사람이 얘기하면 훨씬 더 빨라. 빨라. 그건 맞아요. 네. 우리는 남자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저 남자로 잘못 태어났나 봐요.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저 신뢰도가 네. 소비자의 신뢰도가 훨씬 많아. 근데 전문성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평소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는 척하고 이렇게 덤벼들면은 저 언제부터 저거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네. 저기해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필요해. 그 사람이 아주 잘 돼서 주제오나 무슨 다이아몬드처럼 잘 돼가지고 아우 저 사람은 진짜 아메이 해가지고 평생 살아 이 정도 되면은 그때는 그쪽에서 아이고 진짜 아메이 갖고 괜찮은가 보다. 안 그러면 또 뭐 아파 죽기 직전에 그걸 먹고 낯선 사람들을 먹어보고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개도에 있는 이 제품 애용 해가지고 그것을 설득을 당하든지 안 그러면 그 소비자를 이렇게 어떻게 저기로 해가지고 뭐 하여튼 그 동기부여가 잘 됐을 때는 아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멀쩡히 있는 우리들 같은 사람은 시간이 엄청 필요해요. 내가 보니까 금방 되는 거는 아니야. 이게 아메가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데. 세상에 쉬운 게 어딨어요, 사장님. 진짜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거를 못한다고 하면 안 돼. 이거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못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니까 문제야. 그 안 하는 것이 첫째는 사람들이 초보자들은 내키지를 않아. 그 내키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되는 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개 같으면은 쫓아가서 성질나면 가서 물면 그만인데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감정이나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 IQ라는 게 있어. IQ가
두려움의 저기야 보고야 보고. 근데 원래 영업이 쉽지 않잖아요. 네. 어떤 것도 영업 먼저 왜 대기업에서 무조건 지하철 가가지고 팔아오라고 시킨다며 요즘. 그게 이제 영업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뻔뻔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킨대잖아 대기업에서 무조건. 원래 영업이 제일 힘들어. 아무래도 영업이지 뭐. 그러죠. 영업 따지고 보면 영업이야. 영업이지. 근데 이제 이게 아주 고도로 아주 고도로 이게 아주 계획 뭐 된 그 심리의 그 저기를 따질 수가 있어. 왜냐면 막 이 고도로 이게 저기 된 이 심리 작전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나쁜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제품을 생각하면 나쁜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작전을 꾸밀 때 보면은 내 양심이 이건 진짜 이 나쁜데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메이가 묘한 거예요. 사실 근데 어려워요. 진짜 웃기는 건요. 아메이가 친하다고 그 사람한테 사는 게 아니라는 소리야. 그래. 개인적으로 친한데 나한테 안 사고 다른 사람한테 사 오히려. 그 식구들이 자기 같이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 싫다는 거는 그 얼마나 어려워서 그 어려운 짓이야. 그거는 아메이를 곡해해서 그런 거고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고 아메이를 오해하니까. 근데 진짜 웃기는 거는 친한데 쟤한테 팔아주면 자꾸 나한테 들이댈까봐 오히려 다른 데 가서 산다니까 아메이가.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진짜 웃기는 거야 아메이가. 현숙 씨가 뭐 맛있는 걸 자꾸 해서 지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거든요. 예. 좀 이렇게 속을 잠깐 휴식을 취하시고 좀 맛있는 거 드시지요. 지금 맛있는 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 벌써 먹어요? 아니 휴식을 취해야지 먹죠. 그래요? 원래 먹기 전에 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